네, 세계 교육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뉴스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원격 수업이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었죠. 미국에서는 이런 홈스쿨링에 이어서 로드스쿨링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유학생이 줄어드는 이 추세에 북유럽 국가 가운데는 오히려 유학생 입학 인원이 증가한 곳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금창호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창호 기자. 네, 먼저 미국에서 로드스쿨링이 지금 유행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로드스쿨링 뭔가 용어가 좀 낯설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 원격 수업이나 학교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이 자연스레 늘었습니다. 예. 근데 이 로드스쿨링은 야외에서 하는 홈스쿨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야외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이런 로드스쿨링을 하는 가정을 소개했는데요. 이 5자녀를 키우고 있는 페이지 세브란스 부부는 지난 6월 여행용 차량을 구입하고 이번 가을부터 1년 동안 로드스쿨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4자녀와 이미 로드스쿨링을 하고 있는 헤일리와 체드 올링거 부부도 있습니다. 예. 자녀들과 함께 매일 스케이트보드 영상을 만들거나 작곡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하고 있고요. 유타주에 머물 때는 아이들이 직접 공룡 뼈를 찾으려 이 고생물 발굴 실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8월 기준으로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재택근무만 하고 있고 이 많은 학생들이 원격 학습이나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점 때문에 이 로드스쿨링을 선택할 기회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로드스쿨링 뭔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 다만 부모가 좀 여유가 좀 있어야겠네요. 시간적 여유가. 관련 업계도 이와 관련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로드스쿨링을 선택할 때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함께 아이들과 공부를 해야 하나 이것도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네. 이에 한 여행용 차량 업체가 로드스쿨링 커리큘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용 차량 업체 캠핑월드는 200만 달러를 투자해 로드스쿨링 플랫폼을 개발하고 올해 말에 첫 선을 보일 계획입니다. 예. 또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받으려면 인터넷 연결도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 와이파이 핫스팟이나 태양열 패널 같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힘쓰고 있습니다. 네, 로드스쿨링 기대해 보죠. 자, 다음 소식을 좀 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학생 수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게 현실인데 오히려 지금 입국 유학생이 증가한 나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북유럽에 있는 국가 스웨덴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19로 유학 인원이 점점 줄어든 추세죠. 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올해 유학생 수가 지난해에 비해 4% 정도 줄었는데 유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한 건 6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오히려 유학생 수가 작년과 비교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고등교육협의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학생 입학 인원은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2만 7천여 명으로 3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예. 각 대학들도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가장 많은 유학생을 받은 룬드대는 특히 중국인 유학생 수가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이 룬드대 슈아그 세르거 교수는 유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학금을 늘렸다고 밝혔고요. 또 스웨덴 이주위원회와 협력해 비자 발급이나 거주 허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이제 유독 스웨덴의 유학생 수가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웨덴의 전 국무장관이자 스웨덴 고등교육 국제화 특별조사관이었던 아그네타 블레드가 이유를 3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예. 먼저 원래 미국과 호주 유학을 생각한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요. 최근 이들 나라에서 입국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학생들이 자연스레 스웨덴으로 눈길을 돌렸던 겁니다. 또 국경을 엄격하게 폐쇄하지 않았고 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예. 이 초기에 몇 가지 행동 방침을 정한 다음 시간이 지나도 권고 사항을 동일하게 유지했는데 이런 점이 유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대학들이 신입생과 유학생을 우선 배려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기존에 다니고 있던 재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을 더 많이 제공했고 이 신입생과 유학생에겐 캠퍼스에서 하던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게 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예, 뭐
비욘드 포스트 코로나와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금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